오늘도 30분 가능한 3, 40분 이내로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황 보고요. 이번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되는데 내 마녀들이 난리를 피울지 아무튼 시장 분위기는 영 묘하게 갑니다. 자, 수급이 꼬여져 가고 있습니다. 의외의 변수가 자꾸 작용을 하죠. 수급도 꼬여져 가고 있고 수급 기관 외인들 수급도 좋지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고 몇 가지 좀 포인트 잡아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좀 이야기를 하고요. 종목 몇 개 언급을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월화수목 4일 남았는데 자, 먼저 금요일 수급을 좀 봅니다. 지난주에 외인들의 수급에 주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인지 수요일인지 장 마감하면서 마감 지수의 변화가 있었고 어제 마감 지수의 변화가 있었어요. 아마 유심히 관심 갖고 시장을 보지 않으셨으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베이시스의 변화입니다. 유독 심한 변화를 주었어요. 근데 그거에는 이제 8월 말에 있는 MSCI 리밸런싱 이유도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외에 뭐 변수가 작용하는 거에 대한 대응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월말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우리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했었죠. 8월 31일 날, 수요일 날. 근데 화요일 날 저녁이었나? 수요일 날이었나? 그 당일 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선물을 땡겨 올리면서 베이시스를 종가를 내려놓으면서 베이시스를 낮춰 놓았습니다. 그게 아마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1.1p 정도 낮춰 놓았는데 그리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하락을 했어요. 외인들 선물 이틀 연속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31일 날 리밸런싱 하면서 지수 끌어올려 놓고 종가부터 선물 빼가지고 맞춰 놓은 거죠. 그리고 금요일 날 어제 막판에 선물을 땡겨 올리면서 또다시 베이시스를 플러스로 만들었어요. 1p 넘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이냐? 베이시스가 콜텐고 선물이 코스피 200보다 높으면은 지수가 일단은 선물이 선행을 하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백워데이션을 1피 넘게 만들었다가 이틀 연속 하락시켜 놓고 금요일 종가상 콜텐고를 만들었어요. 또 1피 넘게. 그리고 이틀 만에 변화를 주어 버렸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일 좀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반대라고 하면 수요일 날 그렇게 만들고 목금 하락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금요일 날 콜텐고를 1피 넘게 만들어 놓고 미국장이 물론 1%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콜텐고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반등 가능성을 보아야 될 텐데 그죠? 그거 자체로 보더라도 자, 그런데 금요일 날 외인들 수급을 보면은 현물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선물도 매도가 7,650개가 나왔어요. 막판에 환매수를 할까 했더니 환매수를 안 했습니다. 환매수 했으면 좀 더 신뢰도가 높아졌을 텐데 환매수를 안 했어요. 단지 지수만 약보까지 끌어올려 놓고 마감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특정 주체의 투매 물량이었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합니다. 특별하게 자료가 나오거나 이야기 나온 건 없었는데 보통 2시부터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는 스탁론 반대 매매가 나가는데 스탁론 반대 매매인데 급락을 했었습니다. 급락을 했다가 종가를 올려놓았죠. 코스피 200을 내려놓으면서 선물을 올려놓고 마감을 시켰습니다. 수요일하고는 반대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코스피 200을 빼면서 외인들 기관들의 물량이 많이 나왔죠. 요거는 이제 요 수급은 두 가지로 좀 추정을 해봅니다. 두 가지로 추정을 해봅니다. 이때 하락했었던 것은 외인들 선물이 있었고 기관들 현물이 있었는데 물론 외인들 현물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주도를 한 게 외인들 선물이냐 아니면은 뭐 스탁론이든 특정 주체의 투매성 물량이 나온 것이냐 그거는 자료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특별히 나오는 이야기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두드러지는 건 없어서 그냥 추정만 해볼 뿐입니다. 외인들이 현무 선물로 유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선현물로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고 투매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자 어찌되었거나 아랫꼬리를 만들고 마감을 시켰습니다. 저렇게 갑자기 급락을 하면 공포감이 조성이 되죠. 그렇죠? 공포감이 조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오후장에 보면 2시 반부터 외인들이 푼 매도가 늘고 콜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환매수를 하면서 마감이 되는 분위기였어요. 자, 그래서 포지션을 일단은 눈여겨보면은 당일로는 외인들의 푼 매도가 금요일 날로 놓고 볼 때는 푼 매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317까지 콜 매수가 쌓이고 자, 내일 뭐 일단 시가는 약하게 시작이 되어질 가능성도 봐야 될 텐데 그리고서는 월화수목 4일 동안에 현재의 모습으로는 317, 320, 17에서 24일까지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 봐야 지금부터 5피기 때문에 1%좀 꽤 넘게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월화수목 충분히 가능해요. 때는 325, 327이냐 그랬는데 단계별로 계속 내려놓은 거죠. 변화 과정을 봐야 됩니다. 의외의 변수 작용을 했어요. 미국이 오전에는 상승을 하다가 왜 고용지표도 나름 그 정도면 양호하고 그래서 오전에는 내내 상승하면서 반등을 했었다가 러시아가 독일 전면 가스 차단을 시키는 바람에 고스란히 반납하고 1% 빠져서 마감을 했죠. 의외의 변수입니다. 이게 뭐 러시아의 그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러시아의 보복성 액션이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어찌되었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지수는 미국 지수는 1%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볼 때는 내만의 날 모습으로 볼 때는 317에서 320 정도까지는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예전에 이 위치보다는 낮아진 거죠. 그렇죠? 낮아진 거죠. 항상 이야기하듯이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움직인다고 했죠. 정규분포 곡선 그리면서 내려오는 거죠. 올라갈 때도 이런 모습으로 올라가는 거고. 자, 위로 더 올라갈지는 봐야 될 텐데 만들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여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기관들도 콜 매수 있고 양 매수를 한 모습이라 적절하게 만들려면은 320 정도까지는 올라와야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다음 주부터 월화수목 어떤 모습을 만들지 좀 수급 변화에
초점을 둬야 될 것이고요. 자, 수급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지 될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외인들 선물. 첫 번째, 외인들 선물. 두 번째, 기관들 현물. 특히 금융투자. 매도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틀 동안 매도가 계속 나왔었던 것은 백워데이션 만들어 놓고 차익 거래 물량 쏟아내게끔 유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워낙 금융투자에 매도가 많았다 보니까 매수로 전환이 되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대변수와 외인들 선물 수급이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지수가 조금 애매합니다. 현재 애매합니다. 반등할 수도 있고 추가 하락할 수도 있고. 추가 하락하면 2375에서 2380 사이가 될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은 약보합 정도에서 아랫거리 만들고 올려줄 수 있을 것이냐. 그 변화를 좀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초반에 수급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은 외인들 현물도 현물이지만은 아마 금융투자 현물하고 외인들 선물이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대변수도 의외의 변수들이 자꾸 작용을 하다 보니 녹록치 않죠. 충분히 반등 자리를 보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반등 가능성, 미국 지수 흐름을 보더라도 반등 가능성이 있는 자리였다고요. S&P 500을 보더라도 반등 가능성이 있는 자리였고 잘 반등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전에 가다가 오후에 확 빼버렸죠. 아래꼬리 만들면서 밑에서 S&P 500 선물을 보면은 아래쪽에서 선물 매수세가 조금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락하던 끝자락에서 어떤 의외의 변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짧게 쌍바닥 만드는 모습 이후에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도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 주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홀로 우리 지수가 외인들의 매도세와 기관들의 매도세가 집중되는 데는 환율도 작용을 합니다. 1360원이 넘어가서 종가가 고가로 마감이 되면서 종가가 1363원, 종가가 62.6원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와, 징합니다. 자, 이 정도 올라와서 지수가 2400 전후로 가 있다. 이때는 리먼 때였는데 고점이 이만큼이고 자, 그럼 어느 정도가 고점이지 맞추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환율도 이 분위기면은 환율이 떠서 음봉으로 눌릴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올지 아직 이 정도면 아직 추세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변화를 좀 주시를 해야 되겠어요. 환율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다 보니 되게 힘겹게 갑니다. 지수가. 환율 변수도 좀 봐야지 되겠고요. 이 상황에서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1370원을 찍을 수도 있고 65원까지 갈 수도 있고 갭 떠서 꼭지를 만들고 음봉으로 밀릴 수도 있고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건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지지선 자리가 2300, 70, 80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80 정도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에서는 지금 라인이 안 보이네. 어, 지수가 100일선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할 듯 계속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못하고 있어요. 어, 적어도 지수가 이 100일선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만들어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지 그나마 중기 추세가 돌아가는 관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긴 61선이 안 나와 있는데 기술적인 흐름상 그럼 61선도 위로 올라오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을 텐데 101선 돌파하고 21선도 더불어 101선을 같이 넘어서 주는 시점이 언제냐. 돌파하고는 이렇게 안착할 거야 아마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이게 과연 9월 이후에 추석 이후에 나올 수 있을런지 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마 고의 주요한 기술적 분기점이 되어질 가능성. 기술적 체크 포인트라고 표현할게요. 사람마다 보는 분석 방법이 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합니다. 기술적 체크 포인트. 일단 지수가 100일선을 돌파 하느냐 21선이 따라서 100일선까지 올라오느냐 21선이 61선을 돌파하기는 했는데 이후에 거기까지 가 주어야지 그나마 지수의 흐름이 중기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코스닥은 전저점을 이탈을 안 하는 모습이죠. 십자봉 만들고 올라오고 오히려 흐름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상대적인 변동성이 크다 보니 과연 내일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 갈 수도 있겠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코스피하고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내일 아침에 초반에 월요일 장 초반에는 개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장 분위기와 아마 먼저 수급은 매도하기 시작을 하면 계속 매도로 나오고 매수하기 시작하면 계속 매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융 투자하고 외인들 선물이 아마 주요 포인트가 될 거예요. 수급 측면에서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시황은 보고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대변수에서 의외로 계속 소음이 많고 머리 아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많고 조금 더 지금보다는 위에서 마감이 될까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10월 만기를 봐야 되니까 이제 이후에 차월물로 10월을 볼 때의 외인들은 현재보다는 계속 당월물은 변화가 있는데 차월물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큰 매도가 많고 콜 매수가 상대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만기 이후에는 이거는 한 일주일 전부터 체크했던 건데 계속 기조는 비슷합니다. 현재보다는 위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요. 이거는 미국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미국의 자료인데, 음, 요거를 한번 좀 봅시다. 이게 어디 갔어? 저장을 안 해놨나요? 그리고 어, 대변수에 있어서는 이거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변수에 있어서는 되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분위기가 썩 좋지 않죠. 이걸 해놓고 봅시다.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요. 이 미국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잠시만요. 없어져 버리냐 또. 자, 이게 스마트머니 유입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S&P 500을 기준으로. 스마트머니라고 나오죠. S&P 스마트머니 유입 정도를 지속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금 6월 7월 이후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죠. S&P 미국의 지수를 놓고 볼 때 그때 저점 찍은 이후로는 스마트 머니를 운용하는 자금들은 미국이 싸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금 유입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흐름이에요. 스마트 머니들은 뭐 단기적인 자금들은 아닌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의 대변수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좀 뭐 여전히 러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의 뭐 사실 대변수 중에 주요 변수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니까 미국 상승하다 하락한 것도 그러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글로벌 지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료가 있었는데 안 보이네. 요겁니다. 요거. 자,
이거 뭐 무슨 의미냐면은 S&P 500 기준이에요. 먼슬리 이제 시계열적인 부분인데 이게 9월 달의 지수입니다. 9월 달. 그러니까 S&P 500을 기준으로 미국의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는 9월이 상당히 안 좋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9월 달이. 9월 달이 안 좋았는데 중요한 것은 9월 이후에 괜찮으면서 중간 선거가 있을 때는 평균적으로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겁니다. S&P 500 기준.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미국의 지수를 놓고 자금 유입이 되는 스마트 머니와 머니의 유입은 긍정적이죠, 그죠? 유입은 긍정적이잖아, 그죠? 자, 그리고 9월은 지금 우리 9월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9월은 그다지 실적이 안 좋았어. 중간 선거가 있죠, 그죠? 미국 중간 선거. 9월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상승이었다는 거야. 중간 선거가 있던 해에는 더욱더 상승이 컸다라는 거. S&P 500 기준으로 평균적인 측면에서. 자, 그렇다라고 하면 9월만 잘 넘어가면은 과거의 트렌드로 놓고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추정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4, 4분기가 되는 거겠죠. 4, 4분기. 4, 4분기. 3, 4분기까지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4, 4분기 되어 가면서는 현재보다는 훨씬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을 놓고 우리는 최소한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리 지수도 미국은 일단은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위에 있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고 100일선도 돌파를 못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내려왔다 반등하더라도 월요일, 화요일 이번 주가 외인들 포지션대로 잘만 만들어지고 나면은 현재보다는 지수가 위쪽에서 놀 가능성이 있으니 그리고 9월을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또 9월에 발표될 지표가 있잖아요. 13일인가 14일 날 CPI 발표 있죠, 또 그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잘 넘어가면은 4, 4분기부터는 훨씬 더 좋고 기술적으로도 아까 이야기했던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오랜 시간에 어떤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추세나 아니면 힘겨웠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어져 가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의 기술적인 흐름만 가지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미국의 기술적인 흐름만 가지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대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봐야 되겠고 지표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봐야 되겠고 아울러 수급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S&P 500의 트렌드를 볼 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저런 이제 과거 데이터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참고로 기억하시라고 좀 데이터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시황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시간이 꽤 가버리네. 자, 종목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중장기 측면에서는 종목들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언급은 일단은 좀 패스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뭐 단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만 몇 가지 포인트 잡고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목요일날 한국정보통신하고 한국종합기술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정보통신 잘 올라갔었죠. 음, 정보통신은 뭐 일단 뭐 테마로는 애플페이 관련해서 이제 8월 초부터 수급이 들어와서 움직였는데 아직도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자리는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고 흐름 한 번 더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1200일선을 안착을 해야 되거든요. 안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보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패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패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굵은 게 1200일선인데 이게 1200일선입니다. 1200일선인데 1200일선을 놓고 박스권 흐름을 계속 만들어 가다가 2, 3개월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고 추세를 잘 만들어서 올라가다가 이런 형태로 안착을 하면서 시간을 2, 3개월 두고 다시 재상승하는 케이스가 있고 어떤 패턴이 만들어질지는 이 종목을 바라보는 수급 투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염두에 두고 가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이야기해드린 거 가지고 내가 뭐 이제 스윙 이상 관점에서 볼 거냐 아니면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거냐를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국전기도 물론 이제 같이 움직인 건 한미글로벌 때문에 같이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였었고 한미글로벌이 움직인 것은 네옴시티로 강하게 움직이는데 신고가를 찍었죠. 과거에 이렇게 수익 잘 냈던 종목이 수년간 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런 거래량들이 뭐가 된다? 매직 거래가 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해 드렸어요. 수년간 같은 가격대에서의 거래 터지는 거래량 이후에 시세를 분출하게 되죠. 전적으로 매직 거래입니다. 뭐 이거는 과거에는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중간중간. 자, 이 패턴을 기억을 해두세요. 패턴을. 거래가 터졌었던 자리가 가격이 어느 구간이었는지. 이거는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매집 패턴. 바닥 자리에서 비슷한 가격대에서의 거래량들은 그것도 수년간에 거친 거래량들은 시간이 지나면 매집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세를 분출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 알면서도 못 먹는 것은 워런 버핏이 이야기했죠. 똑똑하고 훌륭한 투자자들은 많은데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조급증과 시간이다. 워런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자, 뭐 네옴시티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관련주들 계속 좀 봐야 될 거고, 뭐 대형주들을 봐야 될 거고, 네옴시티가 사막 한가운데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상당히 기가 막힙니다. 뭐 거의 뭐 아바타 수준의 기가 막힌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지금 뭐 정부에서부터 각 이제 그 삼성, 현대부터 다 그냥 수주에 발벗고 나서는 분위기죠. 그래서 어떤 업체들이 수혜가 직접적으로 수혜될지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는 건 없죠. 그렇죠? 없죠. 대형주들은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대형주들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거고 일단 뭐 연관성을 가진 한미글로벌이 올라왔는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어, 좀 조심해야지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한국 종기는 신공항 테마로 움직였었는데 같이 이제 중소형 건설주도 움직이니까 조금씩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같은 가격대의 추세 바닥권에서 추세 바닥이 무엇인지는
나름 잘 판단을 해 보시고요. 같은 가격대와 박스권에서 거래 터진 자리는 나중에 매집으로 작용하면서 시세를 분출하게 된다라는 거. 패턴이 유사합니다. 종기도 잘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은 움직인 게 도화가 뭐 슬금슬금 올라왔어요. 도화. 자, 그리고 한국 종기도 이제 더 볼 수 있을 만한 자리니까 눈여겨 좀 보시고요. 태풍이 한남로가 상당히 파워풀하다고 하는데 화요일 정도 아마 피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요일 되면 저쪽 위로 올라갈 텐데 월요일, 화요일이 지금 남해안 쪽에 지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일부터 상당히 좀 비도 많이 오고 심화될 것이라고 보여지다 보니 이제 코리아 SE부터 해서 이쪽에 건설주, 일본, 폐기물 처리 등등 해서 종목들이 좀 내일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종목들 좀 주시해 보시는 것도 좋을 텐데 얘는 그건 뭐 이연상격으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녹록지는 않겠죠. 녹록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외에 이제 좀 중소형 건설주들 중에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거 폐기물 관련된 종목도 있었죠, 그죠? KGT, ETS도 있고 뭐 있었으니까 수급 흐름을 좀 잘 눈여겨봐야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고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두 종목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특수건설은 과거에 많이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죠. 그죠? 여기서부터도 계속 무방에서 추천하고 무료 추천 중기입니다. 얘기하고 계속 언급했던 종목인데 제 이야기를 잘 듣고 보유하셨던 분은 6,000원, 5,000원대에서 매수해서 16,000원까지 갔을 거고 200% 이상 수익을 내셨을 거고 네, 무방에서 그러신 분들은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제가 중장기 관점에서의 추세 바닥은 어디라고 해요? 1200일선 이야기 많이 하죠. 1200에서 7300, 400 찍고서부터 지금 11,000원까지 올라왔죠. 거래도 별로 없이 저건저건. 패턴들을 잘 기억을 해 두세요. 회사가 괜찮으면서 시세를 분출해서 오랜 시간 흘러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페닉셀이 나오든 흘러내려서 추세 바닥까지 내려온 종목은 물론 여기서 횡보를 하지 않고 바로 V자 반등 형태로 올라온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횡보를 하는 종목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종목을 어느 흐름을 만들 때 편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태용도 지난번에 이야기해드렸고 이제 특수는 그러한 관점에서 흐름을 좀 참고하시라는 거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도하를 내일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도하 주중에 좀 흐름을 좀 보세요. 주중에. 연봉 내려오거나 아마 얘가 시간에 좀 밀렸을 거예요. 좀 밀렸네. 그럼 뭐 개파락 내일도 미국장 하락했으니까 개파락 할 가능성이 있으니 개파락에서 살짝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것들도 한번 단기 흐름 좀 보면서 접근해 보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세 만들고 1200선 잡고 올라왔다 다시 페닉셀 나올 때 1200선 잡고 움직여서 양봉 한번 만드는 종목이죠. 자, 쉽지 않은 장세의 연속입니다. 이제나 좀 일단락되고 마무리될까 했더니 또 다른 변수가 계속되는 변수가 나타나면서 쉽지 않은 흐름을 가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 S&P 500 저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미국 S&P 500을 기준으로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볼 때도 조금의 시간은 더 필요한 구간일 수가 있고 우리의 지수 흐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어,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하고 있습니다. 270억 매수했다라고 하지만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물론 투신하고 사모펀드의 물량도 최근에 크긴 한데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의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하리라고 보여져요. 이사장이 취임이 뭐 5일부터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 취임을 하면서 이후에 뭐 추석 이후로 어떤 뭐 이제 운영 전략이 바뀔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봐야 되겠죠. 곧 그 또한 좀 초점을 맞추고 주시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공석이었던 이사장 자리가 채워졌으니 또 금융통이라고 하니 과연 어떠한 전략을 가져갈지 지금보다 더 안 좋게 가지는 않으리라고 좀 생각을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계속 이렇게 쓰레기짓 하면은 안 되잖아, 그죠? 천주원이 800조 원으로 줄었다는데 쪽팔린데 말이죠. 어디 가서 자랑질 할 거야. 자, 힘겨운 시간이더라도 조금씩 더 견디고 이겨 가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연구 꾸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